안녕하세요. 연세 방문재활운동센터 원장 서지원입니다. 파킨슨병은 아직까지 원인이나 기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질환이죠. 유전적인 이유나 환경 혹은 가족력 등 다양한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확실한 건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률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파킨슨 질환이 나타났을 때 어르신분들께서 몸이 퇴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약물 치료 외에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수술이나 약물 치료는 증상을 어느 정도 완화 가능하지만 파킨슨병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약물적인 부분은 초기엔 잘 받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기에 관리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약효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지속기간이 짧아지고 규칙성이 사라지며 몸이 마음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 부작용들도 나타나게 되죠.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대뇌 심부자극술이라는 수술도 진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약물 혹은 수술 다 좋은데 정말 중요한 건 재활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재활운동을 통해서 해당 질병 자체를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퇴행을 막고 남아있는 잔존 기능을 최대한 살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운동이 도움되는지, 그리고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지 5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정말 많은 운동장애를 나타나게 됩니다. 도파민이 결핍으로 인해서 체계가 망가지면서 여러 후유증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증상은 관절이 굽고 근육의 강직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서 활동량이 떨어지게 되고 운동장애가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부분은 관절 운동 및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을 하루 10분에서 20분만 꾸준히 해주신다면 훨씬 퇴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몸의 유연성 및 가동성을 유지시켜주고 근력 운동을 해주신다면 운동 능력이 이제 어느 수준까지는 충분히 유지가 가능해요. 또한 보폭이 좁거나 종종 걸음, 발 끄는 형태 등 보행장애까지 발생하게 되는데, 보행 운동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파킨슨 보행 운동 관련해서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있으니 반드시 보고 따라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울증 해소입니다. 파킨슨 환자분들 중 우울증과 같은 기분 장애를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통계적으로 절반 가까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약물적인 부분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신체 활동량을 늘려주어 함께 병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운동을 하면 우울증 및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때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감을 느끼는 환자가 꾸준히 운동을 하면 심혈관계 문제가 2배로 좋아지고 항우울제와 같이 도파민 및 세로토닌 활성도를 높인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운동을 해 심장을 빨리 뛰게 하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늘면서 우울증으로 생기는 무기력증이 완화되는 부가적인 치료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꼭 무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가벼운 운동 또한 약물과 상담 치료만큼이나 효과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꾸준히 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째로 인지장애의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파킨슨병은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의력, 진압력, 사고력 등 인지기능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특히 인지기능 장애는 파킨슨병을 오래 앓은 만성기 환자분들이나 고령의 환자들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초기 파킨슨병 환자의 적극적인 신체 활동이 인지기능의 저하를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인지기능 저하를 방지한다고 하고,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고강도 운동뿐만 아니라 저강도 운동으로도 충분히 인지장애를 늦출 수 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무리하게 운동하기보다는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변비 또한 도움이 됩니다. 파킨슨병은 소화기 계통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파민은 신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소화관의 움직임 또한 관여하기에 장운동 또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도파민 결핍으로 이어져 소화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비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돼서 변비가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변비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일이나 야채와 같이 식이섬유 및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 또한 변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움직임이 많아질수록 장 또한 움직임이 활발해집니다. 또한 복근 및 횡격막이 잘 발달된다고 하면 소화관으로 노폐물 이동이 훨씬 수월하게 됩니다. 장 관련 운동을 자주 해주신다면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및 소화 기능 향상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파킨슨 환자분들은 식단 관리뿐만 아니라 운동 또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보통 초기에 열심히 운동을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1년, 2년이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나태해지고 그리고 운동을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을 삼켜버리면 그만이라 크게 어렵진 않지만 운동을 지속적으로 몸을 움직여 하기에 환자분들에게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관리해 오신 분과 그리고 아닌 분들은 수년이 지났을 때 퇴행의 속도가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 언급한 부분 말고도 수십 가지 필요성들이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꾸준한 운동을 하셨으면 해요. 혹시 더 알고 싶거나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센터카페로 들어오셔서 질문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